안녕하세요, 한상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7년 현대 산타페입니다. 산타페는 현대 SUV 라인업의 핵심 중 하나이죠. 누적 판매가 거의 이제 100만 대 육박해 가고 있고 세대가 진행이 될수록 잘 팔리고 있습니다. 특히 지금 나온 이 현행 산타페의 경우에는 나중에 출시된 소렌토와 거의 비슷 또는 그 이상의 판매고를 보이고 있어요. 그만큼 이 산타페의 수요 또는 상품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시승차의 경우에는 2.2 4WD 7인승의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트림이고요. 그리고 카탈로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옵션이 다 들어가서 가격이 4,288만 원입니다. 산타페의 외관은 이 비율이 참 잘 잡힌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안정된 프로포션 실루엣을 갖고 있습니다. 현대 SUV에 쓰인 이 패밀리 룩의 경우에는 저는 투싼이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보는데 산타페도 뭐 특별히 흠잡을 데 없는 외관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. 이 머플러가 이 두 개의 머플러가 한쪽에 좀 모인 거는 양쪽으로 뽑은 거보다는 조금 덜 멋있죠. 그리고 차체 사이즈의 경우에는 당연히 투싼보다는 이제 한 둘레가 크고요. 그리고 곧 시승하게 될 르노 삼성 QM6보다도 조금씩 차체 사이즈가 큽니다. 대신에 휠 베이스의 경우에는 르노 삼성의 QM6가 5mm가 더 길죠.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크로스 컨택트 LX 스포츠, 사이즈는 235에 55R19입니다. 이 차가 지금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트림이어서 이 스퍼터링 휠 19인치 휠과 컨티넨탈 타이어가 기본입니다. 산타페의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 스퍼터링이 좀 더 비싼 것 같아요. 그리고 기본 알로 휠의 사이즈는 18인치입니다. 참고로 이 타이어의 트레드 웨어는 480입니다. 시승차는 파이니스트 패키지인데요. 이 파이니스트 패키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실내는 이 버건디 컬러 가죽 시트가 있죠. 이 버건디가 아마 이번에 추가가 된 거라고 하죠. 이 버건디 가죽은 시트는 물론 이 도어 트림까지 적용이 됐죠. 그리고 도어 트림 그 옆에 있는 플라스틱도 색상은 같이 맞췄네요. 그리고 파이니스트 패키지의 또 다른 점은 이 선바이저와 ABC 필러 그리고 전체 이 천정까지 전부 다 스웨이드로 마감을 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 전부 다 스웨이드인데 만져보면은 확실히 일반 재질과는 좀 더 고급스럽긴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 이 스티어링 휠 반펀칭 스티어링 휠인데요. 펀칭은 반펀칭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이 펀칭이 좀 덜 된 것 같죠. 그러니까 보통 독일 차들 보면은 펀칭 가죽 시트 많이 쓰이는데 그 펀칭 그 스티어 운전대를 보면은 이거보다 좀 펀칭이 좀 더 뚜렷하잖아요. 근데 이 산타페의 경우에 반펀칭이라고 하니까 조금 옅긴 합니다. 예, 그리고 스포크 왼쪽에는 오디오 버튼 등이 있고 그리고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밑에는 이쪽에는 트릭 컴퓨터인데 확실히 요즘에 최근 차들의 경우에 트릭 컴퓨터 조절을 할 때 조그 셔틀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이 산타페의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만 계속 돌아가니까 요건 좀 조작할 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. 시트는 전반적으로 착자감이 괜찮은 편입니다. 이 버건디 가죽 시트의 옷과의 밀착성도 좋고 그리고 허벅지 바깥쪽과 옆구리를 잡아주는 또 기능성이 괜찮아요. 좀 정확한 건 아닌데 작년에 비하면은 뭔가 좀 더 시트가 약간 좀 타이트한 느낌이 좀 생긴 것 같아요.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그러니까 이 차가 좀 전고가 좀 높잖아요. 이 전고를 생각을 하면은 시트 포지션도 꽤 낮게 내려가는 편이에요. 제가 지금 가장 낮게 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앉으면은 푹 잠기는 느낌이 납니다. 이 도어 트림은 이 손잡이 윗부분에 이 부분의 무늬가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. 그리고 유리는 4개 모두 상하향 원터치입니다.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지금 처음 산타페급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도어 포켓의 크기는 넉넉한 편이고요. 알로이 페달의 경우에는 스포츠 패키지 1만 선택을 하셔도 이게 포함이 되는 거죠. 이 스포츠 패키지 1의 경우에는 이 패들 시프트와 메탈 페달 그리고 19인치 휠 타이어가 이제 포함이 되고요. 운전대 옆에는 이렇게 버튼들이 쪼로록 모여 있는데요. 위에부터 말씀을 드리면 계기판 밝기 조절 장치,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, 내리막 경사로 조절 장치, ESC 온오프, 그리고 그 밑에는 사각지대 경고 장치, 그리고 차선 이탈 경고,
그리고 운전대 열선, 스톱 스타트 온오프, 4WD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. 산타페 센터페시아는 요즘 차들에 비하면 비교적 버튼이 많은 편이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튼을 많은 걸 선호를 하는데 요즘에 추세가 다 모니터로 이제 아이콘으로 통합을 한 추세거든요. 이 모니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황희정승 유적지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2013년형에 비하면은 이 모니터의 화질도 내비게이션의 화질도 굉장히 좋아졌다 하더군요. 저는 지금 신차만 계속 타서 뭐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현위치랑 그리고 내비 메뉴,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나열을 했고요. 여기에 있는 이 뭐 메뉴나 아이콘은 다른 현대차와 동일합니다. 모니터 밑에는 오디오 정중이라는 분이 관련 버튼들이 모여 있죠. 예. 지금 보시는 거는 오디오 USB 화면입니다. 예, 막귀인 저도 좀 이렇게 차이를 느끼겠네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 같은 USB로 음악을 듣고 있는데, 그러니까 링컨 MKX랑 E클래스랑 볼보 XC90은 뭐 저는 뭐 막귀라서 대충 비슷하다고 느꼈는데요. 확실히 이 산타페는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개 차종에 비하면 음질이 떨어지긴 하는군요. 예, 그리고 공조장치의 경우에는 저는 요거 참 디자인이 참 잘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, 자주 사용하는 요 바람 세기 조절 버튼은 이렇게 크게 다이얼로 처리를 하고 온도 조절은 이렇게 버튼으로 처리를 했는데 요건 참 쓰기가 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제가 현대차 중에 좋아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어레버 앞에 공간인데요. 그 대부분의 현대차가 이렇게 기어레버 앞에 이렇게 넉넉한 수납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여름에 타면은 이렇게 저는 핸드폰 같은 거 일단 어디 놓나 일단 그거부터 보는데, 이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 앞에 여기가 이렇게 핸드폰을 놓기가 참 좋아요. 그리고 이 앞에 이제 12V가 항상 2개씩 있고, 이것도 꽤 큰 장점이죠. USB의 위치 역시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기어 레버 옆에 주변에는 냉난방 시트 버튼과 오토홀드 또 한번 써보면 또 없으면 또 아쉬운 또 장비죠, 오토홀드가. 그리고 이 뷰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에도 볼 수가 있고요. 예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거는 이제 기본 뭐 다른 차에 다 있는 건데, 요런 거는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죠. 이 옆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0도 카메라라고 해서 이렇게 버드뷰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뷰가 나오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자동 주차가 있고요. 기어 레버 뒤에는 이 컵홀더가 딱 2개가 이제 마련이 되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산타페의 경우에는 기어 레버 이 뒤에 이 옆에 이 주변에 이 컵홀더 소재 같은 거 있잖아요. 플라스틱 소재 같은 게, 이런 게 이게 상당히 좋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 좀 뭐라 그럴까, 급 이상으로 소재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센터 콘솔 박스의 크기도 굉장히 넉넉한데요. 이게 최근 타본 차 중에 센터 콘솔 박스가 가장 큰 넓은 차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. 보통 이와 비슷한 사이즈 또는 이보다 큰 차도 센터 콘솔 박스 용량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근데 산타페의 경우에는 센터 콘솔 박스 이 용량이 넉넉한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원래 여기 하나가 더 있죠. 이렇게 계기판도 전형적인 현대차의 디자인이죠. 지금 보시는 거는 트리 컴퓨터 메뉴이고요. 그리고 아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
여기서도 예, 오디오도 이제 연동이 되고요. 그리고 이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제 많은 메뉴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지나치면은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이거 좀 불편한 것 같아요. 이 메뉴로 들어가면 이제 스마트 컨트롤과 긴급 제동 시스템 이런 거를 따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죠. 이 산타페는 2열 시트의 공간도 꽤 넉넉한 편입니다. 제가 보기 쉬우시라고 양쪽 시트를 따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는데 우선 카메라와 가까운 쪽의 시트는 최대한 트렁크를 뒤로 슬라이딩한 상태이고요. 등받이 각도도 최대한 뒤로 눕혀놓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저 반대쪽 시트는 그 반대로 슬라이딩을 최대한 앞으로 한 상태이고요. 시트 등받이 각도는 거의 90도로 세워놓은 상태입니다. 우선 저 반대쪽을 말씀드리면 슬라이딩 최대한 1열 시트 쪽으로 앞쪽으로 당기면 무릎 공간이 제가 키가 177인데 딱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요. 그러니까 성인이 앉으면 좀 좁죠. 예, 반대로 지금 이 카메라 가까운 쪽의 시트처럼 슬라이딩을 최대한 뒤로 해놓으면은 무릎 공간에 주먹이 2개 반 정도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투싼과 비교를 해보면은 주먹 반 개 정도가 더 큰 편인데 실제로 딱 대보면 주먹 반 개 정도 큰데 실제 앉았을 때 공간감은 그 수치보다 더 넉넉해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2열 시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등받이 각도 눕힐 수 있는 조절 폭이 굉장히 커요.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 SUV 중에서는 등받이 각도 조절 폭이 가장 크지 않나 싶네요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슬라이딩을 가장 뒤로 한 상태에서는 여기 주먹 2개 한 반 정도가 들어가고요. 이 무릎 공간을 조금이라도 넓히려고 이쪽 시트 여기도 좀 팔았네요. 요즘 뭐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긴 하지만 반대로 이쪽은 최대한 슬라이딩 앞쪽으로 하면은 딱 공간이 한 이 정도가 되고요. 그리고 이 가운데 시트, 그러니까 이 바닥이 높이 솟아 올라오진 않았는데 이 가운데 시트가 좀 이 양쪽에 있는 시트에 비해서 좀 딱딱해요. 그래서 그러니까 성인이 앉아서 가기엔 조금 불편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파노라마 루프의 면적도 꽤 큰 편이어서 이 뒤에는 거의 제 뒤통수 이상까지 쭉 뻗어 있거든요. 그래서 특히 2열 승객의 경우에 개방감이 아주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는 전부 이제 상하향 모드 원터치이고요.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 여기 블라인드가 이렇게 또 마련이 되어 있죠. 도어 포켓의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. 2열 시트만 사용했을 때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가 됩니다. 그리고 이 벽에 보면은 3열 승객을 위한 저 공조장치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 220이랑 12V가 단자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죠. 그리고 이 벽에 있는 이 레버는 이 시트를 접는 거죠. 당기면 이렇게 시트가 접힙니다. 그래서 3열 시트까지 전부 2열까지 시트까지 전부 접은 상태에서의 트렁크 용량은 이 정도가 됩니다. 이쪽에 있는 이 수납 공간은 이제 3열 승객을 위한 거죠. 3열 시트의 경우에는 트렁크 쪽에서 이 레버 고리를 잡아 당기면 이렇게 3열 시트를 펼 수가 있어요. 3열 시트까지 세운 상태에서의 트렁크 용량은 이제 이 정도고요. 물론 뭐 확 줄어드는 건 어쩔 수가 없죠. 그리고 이 바닥에는 이렇게 킷이 요즘에 이제 스페어 타이어 없애는 대신 이렇게 응급처치 킷을 주는 게 추세죠. 3열로 이제 드나들기 위해서는 2열 시트를 이렇게 최대한 앞쪽으로 밀고 이 시트도 이렇게 등받이도 이렇게 접어야죠. 이 상태에서 이제 3열 시트로 드나드는 공간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. 지금 제가 3열 시트에 앉아 있는데요. 이 2열 시트는 지금 슬라이딩 최대한 앞쪽으로 한 상태이고, 그리고 시트도 거의 세워놓은 상태거든요. 그러니까 2열 시트, 3열에 앉아도 지금 공간이 이렇게 좀 많이 남죠. 물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이제 극단적인 형태고요. 이렇게 하면은 2열 시트에 성인이 앉기는 힘들죠. 반대로 이쪽 시트를 최대한 지금 슬라이딩 한 상태이고,
등받이도 최대한 눕혀놓은 상태인데 이러면은 여기에는 성인은 당연히 못 앉고요. 어린이만 앉을 수가 있겠죠. 이 3열 시트는 시트 자체는 뭐 그렇게 괜찮은데 보통 3열 시트는 되게 딱딱해갖고 앉기가 힘든 경우가 좀 있거든요. 근데 산타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. 근데 3열 시트의 경우에는 뭐 성인이 앉기에는 머리 위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. 제가 앉으면은 지금 머리카락이랑 천정이 닿아요. 3열 승객이 나갈 때는 이제 자기 혼자서 이렇게 이걸 당겨서 밀면은 이렇게 이런 공간이 생기죠. 지금은 저 에어컨 이제 안 튼 상태이고요. 이 공회전에서는 뭐 디젤이니까 뭐 어느 정도의 그 소음은 들어옵니다. 이렇게 심한 편은 아니고요. 평균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공회전 때 이 소음이, 그러니까 엔진 소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단계 정도 이렇게 걸러져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.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방음이 좀 잘 됐고 작년에 탔을 때보다 좀 더 좋아진 느낌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6단 변속기도 예전에 비하면은 좀 이렇게 저속에서 좀 꽉 이렇게 물리는 느낌도 있고요. 지금 제가 이제 노말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제가 작년 6월에 탔었거든요. 산타페 더 프라임을 똑같은 2.2를 탔는데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노말과 에코 모드에서의 이 반응성은 뭔가 좀 더 컴포트하게 좀 바뀐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미 이제 뭐 이 차는 이제 이미 익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R2.2 엔진은 이 동력 성능이 꽤 괜찮아요. 그러니까 저속에서 뭐 반응도 무난하고 뭐 아주 폭발적인 힘은 당연히 아니지만 저속에서의 뭐 어느 정도의 힘은 충분하고, 그리고 고속까지 또 일정하게 또 힘이 나오거든요.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음은 전체적으로 잘 됐어요. 제가 작년보다 이 방음이 좋아졌다고 느낀 게 어떤 점이냐면은 작년에 탔을 경우에는 뭐 지금처럼 한 70 정도로 이제 주행을 하면은 이 뒤에서 뭔가 이 차는, 그러니까 작년에 탔던 차는 뒤에서 좀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고 느꼈거든요. 아마 그게 뒤는, 그러니까 2열 쪽은 좀 방음을 좀 덜했다고 느꼈는데 지금 이 차는 안 그래요.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보면 방음이 잘 됐어요. 그리고 가속을 할 때도 뭐 다 가속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엔진 소리가 커지긴 하지만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한 단계 좀 걸러져서 들어오고, 그리고 같은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렌토보다 음색이 더 좋아요. 그러니까 좋다고도 할 수 있고 반대로 뭐 부드럽다고도 할 수 있고. 좀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여러 차를 타면서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 기아보다 현대차, 그러니까 같은 급수로 보면은 기아보다 현대차가 좀 더 조용하고 좀 더 진동도 없고, 디젤의 경우는 좀 더 진동도 없고 주행 성능에서도 좀 더 이렇게 정제가 됐다,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. 이 산타페도 마찬가지예요. 소렌토 같은 경우는 제가 불과 한 2달 전에 탔었는데 같은 엔진에 같은 변속기 사양인데 이 산타페가 좀 더 부드러워요. 좀 더 부드럽고 진동도 없고.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제가 2달 전에 탔던 소렌토나 또 작년에 탔던 소렌토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가속을 하면은 이 시트 있잖아요. 이 시트 쪽으로 이렇게 진동이 이렇게 쫘르르 지나가는 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시트가 좀 떨었어요, 시트 쪽으로. 근데 이 산타페의 경우에도 그렇진 않아요. 그런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산타페는 이 진동, MVH라고 하죠. 보통 진동이나 소음 이쪽에 있어서는 소렌토보다 더 이렇게 우위에 있다고 할 것 같아요.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노멀, 스포츠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에코 모드로 달리고 있어요. 에코 모드로 달리면은 이 눈에 띄게 이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되게 둔해지거든요. 노말, 그리고 지금 노말로 또 바꾸면은 스포트구나. 노말로 이제 바꾸면은 그거보다 좀 낫고, 그리고 이제 스포트로 바꾸면은 초기 반응이 이게 한층 빠릿빠릿해져요. 그러니까 이 스포츠가 그러니까 보통 스포츠를 뭐 이렇게 스포츠한 드라이빙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,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 스포츠는 뭔가 좀 운전 편의성에 좀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왜냐하면 이제 시내 주행에서 스포츠로 다니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.
산타페는 기본적으로 하체가 이렇게 푹신하거든요. 근데 코너 되게 잘 돌아요. 지금은 제가 이제 여기 몇 번 아까 해봐서 이제 대충 이 차는 뭐 이 정도로 해도 뭐 차가 날아가거나, 그리고 이제 이미 여러 번 현대기아차 이제 많이 타봤으니까 이제 대략 알거든요. 이제 날아가거나 뭐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른 속도로 돌았는데 이 좀 전에 돌다가 그 가속 페달 좀 많이 밟으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뒤가 흐르고 약간 드리프트 비스무리, 그건 아니지만 드리프트 비스무리하게까지 되려고 했어요. 근데 이게 출력이 낮으니까 뭐 그게 거기서 이제 팍 하고 치고 나가지는 못하죠. 산타페는 이 승차감과 고속 안정성 그리고 회전 성능 모두 저 만족한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. 이게 지금 무게가 저쪽으로 많이 쏠리는데도 불구하고 언더가 굉장히 억제가 돼 있거든요. 패들 시프트도 적용이 됐죠. 드라이버 패키지 1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SUV,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의 SUV에 패들 시프트가 적용되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사실 SUV에, 그리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패들 시프트 잘 사용을 안 하는데, 물론 이제 없는 거보다는 낫죠. 현대 6단 변속기는 사실 굉장히 무난해요. 예전에 비해서 물리는 느낌도 좋아졌지만 전체적으로 되게 무난합니다.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무슨 변속 속도가 뭐 되게 빠르다거나 뭐 빠릿빠릿하거나 하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. 예.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제 약간의 이제 변속 충격이 생기는데, 뭐 예를 들면은 뭐 D 모드, 그러니까 일반적인 D 모드나 뭐 노멀 모드에서는 변속 충격이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보통 간헐적으로 한 번씩은 다 생기잖아요. 어떤 브랜드든 어떤 변속기든 생기는데, 이 차는 지금 제가 어제 오늘 타면서 뭐 변속 충격이,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뭐 한 번씩 튄다거나 그런 변속 충격이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런 변속기가 그러니까 좋은 승차감을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죠. 뭔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느끼는 점은, 자, 있는 타이어 그립을 다 이렇게 다 갈아내거나 무슨 짜내거나 해서 회전을 하는 것 같아요. 스포티하게, 뭐 아주 스포티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, 이 급의 SUV 무게를 생각을 하면은 꽤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시트로는 좀 진동이 좀 있긴 하네요. 물론 그래도 소렌토보다는 좀 적습니다. 그리고 이 산타페의 경우에 이제 산타페도 스톱 스타트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자동으로 엔진 온오프가 되는데, 재시동할 때 엔진이 시동이 되면서 다 진동이 생겨요. 어쩔 수 없이 모든 차가. 근데 이 산타페의 경우에는 그 스톱 스타트로 엔진 재시동할 때 그 생기는 진동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.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. 엔진 재시동할 때. 예를 들면은 BMW 320D나 랜드로버 이보크,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스톱 스타트로 엔진 재시동할 때 진동이 꽤 많이 일어나거든요. 그거에 비하면은 이 산타페의 경우에는 엔진 재시동할 때 발생하는 진동이 꽤 적은 편이죠. 그리고 산타페는 운전대 감각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, 그러니까 보통 현대 그 MDPS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사실 그 MDPS는 그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세팅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, 지금 이 산타페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작년보다,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스포츠 모드일 때 얘기예요.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일 때 그 이질감이 생겼어요. 작년에 탔던 거는 안 그랬는데, 지금 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, 그러니까 이 정확히는 가운데 부분에 좀 이렇게 이질감이 생겨요. 그래서 지금 이 똑같은 코너를 빠르게 이제 돈다고 할 때, 지금은 저 노멀 모드거든요. 그러니까 이 노멀 모드로 이렇게 달리면은 방금 같이 이렇게 완만한 코너 이렇게 빠르게 달려도 되게 감각이 자연스러운데, 아까 제가 저기를 스포츠 모드로 달렸거든요. 저기를 스포츠 모드로 달리면은 이렇게 핸들,
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싹 돌릴 때 뭔가 좀 가운데 부분에 좀 이렇게 이질감이 있고 좀 약간 좀 뻑뻑하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스포츠 모드가 원래 보통 무거워지잖아요. 보통 대략적으로 이제 무거워지는데 이 산타페의 경우는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뻑뻑해지거든요. 이 무거움과 뻑뻑해지는 건 좀 종류가 다른 건데, 이러니까 뭔가 좀 이질감이 있고, 이게 이제 어떤 거랑 똑같냐면은 소나타 1.7 디젤, 소나타 2.0 터보와 거의 같은 느낌이에요. 2.2 디젤과 6단 변속기의 이 조합은 이미 워낙 많은 그 표본이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. 제가 그보다는 이 산타페는 이 고속 안정성이 대단히 인상적이에요. 제가 작년 6월에 산타페 더 프라임 시승을 하면서 좀 놀란 게, 이 차는 뭔가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타고 다니면 이게 되게 부드럽거든요. 그래서 그럼 보통 이제 고속으로 올라가면 거의 이제 그와 비례해서 자세가 이제 나오는데, 이 차는 안 그래요. 이 차는 고속 안정성이 이상할 만큼 되게 좋아요. 이상할 만큼.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느꼈지만 올해도 이제 다시 타면서 다시 한번 이 산타페의 고속 안정성이 되게 좋다고 느끼고 있어요. 특히 이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좀 인상적이냐 하면은, 이제 고속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완만히 이게 9분기를 달리잖아요.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이 차가 평상시에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출렁대니까 이 정도 코너 이렇게 속도 달리면 좀 많이 기울어질 것이다 하는데, 안 그래. 그거보다 훨씬 더 차가 안 기울어지고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. 그래서 이 산타페는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고속 안정성이 좋아요. 제가 소렌토 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, 소렌토 같은 경우에, 작년에 탄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이제 저속에서 훨씬 탄탄해요. 그래서 중저속에서는 산타페보다는 난데,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오히려 산타페가 더 좋았거든요. 근데 이제 올해 다시 탔던 16년 소렌토의 경우에는 그 갭이 좀 줄었는데, 그래서 이제 차이가 이제 많이 줄었구나 했는데, 지금 다시 산타페를 타보니까 산타페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사람이 마음이 간사해갖고 그 차 탈 때는 그 차가 이제 더 좋은 것 같은데, 지금 다시 산타페 타니까 산타페가 더 좋고요. 하여튼 산타페는 이 고속으로 달렸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직진할 수가 있어요. 아주 뭐라 그럴까, 안정감이 좀 다른 차와 그러니까 비슷한 급의 SUV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차가 좀 두드러지게 좀 더 좋은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, 근데 이제 이거를 스포트 모드로 바꾸면 이게 직진할 때도 이 중앙 부분에, 이 중심 부분에 뭐가 이제 뻑뻑해져 갖고, 이게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좀 뭔가 좀 민감해서 계속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다니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. 지금처럼 이렇게 돌잖아요. 그러면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뻑뻑해져요. 이게 잠기는 것은 아닌데 고속으로 이제 빨리 이렇게 완만한 코너 돌아갈 때 이게 좀 뻑뻑해지니까, 좀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, 가끔은. 왜냐면 이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. 그래서 반대로 스포트 모드로 다니다가 뭐 에코나 노멀로 바꾸면은 이 스티어링 감각, 중심부분이 이제 뻑뻑하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 이게 뭔가 싹 이제 풀리는 느낌이 나요. 그러니까 훨씬 편해요. 승차감의 경우에는 뭐 아주 탁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동 같은 거 굉장히 잘 흡수하고, 그리고 이 승차감에서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소음이니까, 이 방음이 워낙 잘 돼서 그런 승차감 같은 거를 되게 잘 도네요. 지금은 이제 완전히 가속 페달 끝까지 밟고 돌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. 산타페 ACC에는 기능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존 ACC의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차간 거리를 조절하잖아요. 그러니까 크루즈 컨트롤보다 훨씬 편하죠. 근데 카메라까지 인식은 못하잖아요. 근데 이 산타페에 지금 이 적용된 ACC의 경우에는 카메라를 인식을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되는 건데, 지금 제가 110km 속도 제한 구간에서 113으로 맞추고 있어요. 근데 카메라를 인식을 하면은 여기 이 계기판 액정 윗부분에
녹색으로 카메라 표시가 떠요. 그러면 그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건데, 그러면 이 ACC가 스스로 그 차량 이 속도 제한 구간의 속도에 맞춰서 속도를 떨어뜨립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크루즈 컨트롤의 속도를 113으로 세팅을 하고 달려도 카메라가 다가오면은 110으로 스스로 떨어뜨려요. 사실 굳이 꼭 110으로 떨어뜨릴 필요는 없거든요. 사실 왜냐하면 오차가 있기 때문에 113으로 맞춰도 실제 속도는 110이에요. 110 아니면 109 정도 되는데 그래도 카메라에 찍히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제 굳이 꼭 딱 그 계기판 기준으로 110으로 속도를 떨어뜨리네요. 그러니까 기존의 ACC도 좀 더 편한데 거기에 카메라 인식 기능까지 추가가 됐으니까 좀 더 편의성이 좋아졌다고 하겠습니다. 참고로 이 기능은, 그러니까 이 고정식, 위에 달린 고정식은 되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이동식 있잖아요. 이동식은 또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. 예, 요건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017년형 산타페를 어제 오늘 타봤는데요. 일단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면,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 스티어링 감각이 있어요. 스티어링, 그러니까 에코와 스포츠 모드에서는 에코와 노멀 모드에서는 괜찮은데, 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이 가운데 중심 부분에 여기가 유격이 그러니까 좀 뻑뻑해져요.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은 이 불편을 느끼실 가능성이 되게 높고, 반대로 둔감하신 분들은 뭐 원래 그렇거니 하면서 타실 수도 있고요. 어쨌거나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, 지금 그러니까 작년보다 좀 못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. 단점, 제가 찾은 단점은 이 정도고요. 그 외에는 전부 장점이에요. 이런 산타페처럼 대중 브랜드의 볼륨 모델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만드는 걸 미덕이라고 하죠. 사실 이게 또 쉬운 건 아니고요.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무난한 게 미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근데 이 무난함도 좀 급이 있는 게,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다 무난한데 그 무난함의 좀 이렇게 그 수준이 평균보다 좀 높아요. 그러니까 가속이나 고속 안정성이나 브레이크나 이런 점 등이 상당히 좋아요. 거기다가 비슷한 사이즈의 또는 디젤 엔진의 다른 SUV와 비교를 했을 때 소음이나 진동이 좋은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 다시 한번 산타페를 타보니까 과연 이게 잘 팔릴 만하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예, 이로써 2017년형 산타페 2.2 디젤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.